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식경입니다. 오늘 매식경은요 아주 예전에 진행하던 매식경대로 오늘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한 개 이슈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뽑아왔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예전에 매식경처럼 한번 좀 해주세요, 그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난 김에 여러분 예전에 하던 대로 몇 개의 기사를 한번 추려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매식경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친구는 매식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식경. 매식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매식경 아니에요. 매식경이에요. 이거 매일 10분 경제. 예. 요 줄임말이 매식경이다, 여러분. 그래서 매식경 아니고 매식경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매식경 진행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오늘 기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많은 기사들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거 좀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그거를 이제 다음부터 또 고려를 해볼게요. 한 개 기사씩 계속 읽고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가, 계속해서 변형을 하고 수정을 하고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탭에 들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경제 탭에서 수많은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문 기사를 활용할 때 제가 비단 이 매십경이 금융권 취업에 국한되지가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신문을 지금 제가 읽어 드리는 방법은 똑같은 이 토스뱅크 3천억 규모 자본 확충에 나선다 이 기사를 갖고 취준생한테 필요한, 자소서와 면접 때 필요한 용도 로 제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재테크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걸 나의 커리어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범위와 사고의 확장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단계다? 되게 낯설고 해보지 않고 신문 기사조차 낯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일단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한 지식들을 조금 넓혀서 이제 가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의견이 되고 나의 색깔이 되고 나의 견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넓히는 것은 솔직히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매식경은 취준용이다. 그래서 제가 취준용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뭐 좀 필요한 용어는 제 다른 채널에서 이제 보시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 쪽으로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 산업과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직무 그런 카테고리도 있잖아요. 경치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또 신문 기사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서 뭐 어떠한 산업의 이슈가 있어. 그럼 그 산업에서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그냥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니까 나는 그냥 회계, 경영부서 이런 데 지원할 거야 라고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문 기사를 꾸준히 읽으면서 이러한 산업이 이러한 이슈가 있구나.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러한 산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신문을 읽으면서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버렸네. 이 산업은 도대체 어떠한 산업일까? 뭘 하는 산업일까? 그리고 이 산업은 어떻게 돈을 벌까? 하우. 그리고 이 산업이 왜 이렇게 성장성이 높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확인해보고 적용을 시켜보는 연습을 해본다면 이 친구는 단지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신문을 토대로 해서 본인의 진로 설정을 다시 할 수 있고, 직무 고민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산업을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매식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 시작이 지금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제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가이드로 따라 하시고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나중에 바꿔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몇 가지 하나 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저한테 눈에 들어온 기사는 요겁니다. 기준금리 1% 오르면 중소이자보다 8.4%포인트 오른다. 자,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금리 방향성. 기준금리 방향성은 상승되나요? 하락한다고 예상되나요? 요거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만약에 1번인가? 2번인가? 나 몰라. 라고 하면, 몰라라고 하면은 매시경 무조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몰라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를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상태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자면서도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저금리라는 단어죠. 저금리. 금리 자체가 워낙 낮은 거죠. 워낙 낮은 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 워낙 저금리 상황인데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있죠.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막 오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저금리 기조였던 상태에서 지금 조금씩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추세다. 여기 이 방향까지 우리가 알면 되고, 자,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오를 거란 소리잖아요, 방향성이. 그럼 만약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사 소제목만 보더라도 어떠한 내용이 들어올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 이해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가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8.45,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고, 나왔는데, 자, 이 이유는 왜 이렇게 지금 상승하냐, 이자 비용이. 이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가격 정가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자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타격을 대기업이 받나요? 지금 중소기업이 받는 건가요? 금리가 오르면 중소기업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권으로 취업을 한다. 뭐 은행을 취업을 한다. 어디를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이런 금융권들을 해주고 돈을 서로 빌리고 하겠지만 우리 지금 포커스는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포커싱이 굉장히 많아요. 금융권에서는. 왜? 대기업은 돈이 많잖아요,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뭐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더 서포트 해주는 게 금융권과 정부에서 조금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역할, 책임 이런 게 아닐까요? 자, 그런데 금리가 지금 상승되는 기조가 보인다고 한다면 이자 부담이 중소기업도 굉장히 늘어난다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은 중간에 파산이 되는 기업들도 있고 이자에 허덕이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럼 과연 금융권에서는 어떠한 선제적 조치를 할 것이냐,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 대책이 은행별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 보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문 기사를 보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걸 보고 단순하게 이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중소기업은 대중견기업에 비해 가격 정가 능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아서요.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면접 때 얘기한다면 좋아. 너 굉장히 훌륭하다. 뭐 물론 이럴 수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그걸 무조건 훌륭하다고만 얘기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건 똑똑한 걸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거든요. 네가 지원자가 기업에 입사를 해서 실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네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지식적으로 우리한테 어필하는 것일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치면은 은행의 현재 금융산업의 방향성이 이렇게 하고 금융사의 고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인데 이 중소기업도 이렇게 허덕이고 있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은행이 어떻게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돈을 떼이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이익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이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만약에 해본 적이 있는 지원자라면, 그리고 그 생각을 정말 본인의 생각대로 얘기한 지원자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만약에 그게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타 은행, 타 기업, 타 경쟁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캐치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제가 계속 한 얘기인데, 금융당국 지금 대출 쪼개 압박, 은행들 우대금리 계속 폐지합니다. 왜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아유, 지금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 돈 빌려 줄 건 별로 없는데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야, 우대금리 폐지, 뭐 폐지, 안 뭐 좋지 않게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계속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세 대출만 지금 약간 숨통이 트여 있을 뿐 시중은행들 대출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걸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우대금리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뚝 떨어져도 지금 어떻게 된다? 계속적으로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현상은 뭐다?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 KPI라고 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도 은행의 이자 이익이 굉장히 많이 수익이 많이 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서민들은 지금 사실 안 좋은 상황인데 금융권은 이자가 많이 난 상황이에요 사실. 뭐 이걸 보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자 그게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뭐 맞다 틀리다 그걸 따지라는 게 아니라 내년의 시장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요. 자 만약에 대출을 계속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은행의 수익 어떻게 되나요?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겠죠. 대출에 대한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수익뿐만 아니라 고객들은 계속 돈을 빌려달라는데 아니 돈을 계속 1년 내내 안 빌려줘? 그럼 이거 문제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우리가 해보고 그렇다면 이러한 현 상황에서 어떠한 나만의 솔루션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기사를 그냥 정보만 다다다다 외워서 그냥 그거를 외운 거 토시하나 안 틀린 거 면접장에서 얘기하는 거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런 솔루션. 지금 대부분 모든 은행 면접도 그렇고요. 그리고 은행뿐만 아니라 취업에서 중요한 거는 기업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이거 제가 자소서 설명하면서 스마트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T포인트. 이 T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미리미리 좀 생각을 저는 해보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사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런 기사로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들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건 뭘까요? 이거 부동산 얘기인데 3기 신도시가 이제 25일 오늘이에요. 저한테는 오늘부터 이제 게시가 됐는데 1차 사전 청약은 한 세 달 전에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 우리가 지금 1기 신도시가 있고 2기 신도시가 있고 3기 신도시가 있는데 세 번째 신도시를 지정한 거예요. 왜? 공급 물량이 지금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여기를 찍어 누른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냥 청약도 아니고 사전 청약이에요. 이 사전 청약은 우리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원래 청약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만 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가지 과정, 사전이라는 걸 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 청약의 당첨 조건을 만들고 다시 1년 뒤에 본 청약을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고 간다. 자, 그런데 이 사전 청약도 지금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8시간 만에 지금 24만 명이 몰렸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사전 청약 접수 첫날인 25일 20만 명이 넘는 실수요자가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무주택자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3기 신도시가 좋다 안 좋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상대성에 따른 거고요. 뭐 좋은 분들한테 좋을 수 있는 거고 안 좋은 분들한테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20만 명이 넘는 실수요자, 진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덕분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있잖아요.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의 그 분양가가 있어요. 분양가. 처음에 나온 그 분양가. 근데 이 분양가가 그동안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동시 접속자는 알 필요도 없고요. 자, LH는 이날부터 11개 지구 1102가구에 대한 2차 사전 청약 중 특별 공급분에 대한 접수를 실시했어요. 자, 이게 또 분양이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리 아파서 몰라요. 근데 만약 관심 있으면 좀 찾아보면 제 다른 채널에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제가 위에 뭐 얘기를
그 내용을 걸어드릴게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의 차이.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아직 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게 잘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자, 아무튼 지구별로 지금 이 그 사전 청약은 남양주 왕숙, 성남 신촌, 성남 낙생, 복정, 수원, 의정부, 군포 막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거를 제 얘기를 듣고 아 뭐야 머리 아파. 아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데 부동산은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뭘 해요? 연애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취업 안 해도 연애를 하지만 그럼 뭐예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또 집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집 사기가 여러분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진짜 여러분들이 취업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 그냥 돈 주는 직장만으로 생각하고 지금 취준에 뛰어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여러분들의 생각은 훨씬 더 앞을 가 있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단지 합격의 소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경제적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을 내가 조금 더 좋은 즐거운 일을 할 것인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것인가 그냥 돈만 벌 것인가 그렇게 이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냉정하게 말한다면.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저를 통해서 지금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진짜 잘하는 거죠, 여러분. 취업을 잘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의 상황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만약에 우리 가족이 무주택자야. 그러면 남양주, 성남, 복정, 뭐 수원, 의정부 이 지역에 내가 거주하고 있으면 이걸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취업이 안 돼서 1년 더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취업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걸 알아봐서 우리 집에 사전 청약을 당첨시켰어. 그래서 한 2, 3억을 벌어들였어. 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집도 생기고 엄청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융권 가지 말라 그래도 금융권 갈걸요? 왜? 더 재밌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좀 더 알려주고 싶고 그러한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 읽어보면서 다 같이 공부를 해보면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또 어떤 내용이 있나 볼까요? 이런 기사도 한번 볼게요. 유통기한 16년 지난 식용유 쿠팡 무료 반품 꼼수하겠다. 이거 뭐예요? 와, 이런 내용도 있어요? 대박이네요. 쿠팡에서 유통기한 16년이나 지난 식용유가 판매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조건 무료 반품 정책을 내세운 쿠팡의 반품 제품 검수 절차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약간 취업용으로 한번 전환을 시켜본다.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아무 기사를 지금 경제와 상관없는 거 갖고 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유통 쪽을 지원하는 관심 있는 지원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유통에 관심이 없더라도 내가 직무적으로 지금 영업이나 영업 관리를 쓰는 직무야. 그러면 저는 유통업에 무조건 쓸 것 같아요.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유통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된 뭐 마트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뭐 편의점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백화점도 지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마트와 백화점과 편의점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 혹시 찾아본 적 있나요? 혹시 유통회사 지원하신 분들 중에? 없어요? 그럼 해봐야죠. 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제가 생각하는 3Y 이거 무조건 적용시키면 돼요. 이게 꼭 우리가 면접을 본다고 해서 그 면접관의 눈을 생각을 무조건 그 의식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보고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경쟁사 분석이 되고요. 당연히 산업 분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문 기사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물론 식용유 유통기한 16년 지난 식용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조심하세요. 이런 거 쿠팡 그리고 민원 잘 보세요. 이렇게 제가 기사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 쿠팡 나쁜 놈들이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취업용으로 그리고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용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아까와 같이 그렇게 취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적용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회사 거를 잠깐 돈을 뺄까?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적용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생각이다. 나만의 생각. 그냥 단순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듣기만 하는 것과 듣고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 매식경을 보시면서 지금 이제 매식경을 운영한 지가 이제 1년이 됐죠. 어, 많은 친구들이 매식경을 보고 뭐 취업을 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좀 사고의 의식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하반기가 됐기 때문에 벌써 지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지치지 마세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요, 여러분은 어느 기업이라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를 꼭 여러분들이 믿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색다르게 매식경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댓글을 남겨주셔서요. 여러분들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렇게 뭐 진행도 하고 지금처럼 하는 하루에 하나씩도 하고 뭐 번갈아 가면서 하자 어떻게 하자 그런 의견들 내주시면요, 제가 그거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소식 중에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그 블로그를 올렸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가장 좀 테마를 많이 두는 게 이제 매식경이죠. 그래서 블로그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적용했던 방법들이에요. 매식경을 제가 지금 한 거는 제가 군 생활 동안 신문을 계속적으로 읽고 그거를 적용하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또한 뭐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 경제신문을 꾸준하게 계속 읽고 생각하는 흐름, 연습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도 연계가 됐을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나오고 나서도 산업이라든가 뭐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11월 때부터 이벤트를 지금 마련했거든요. 제가 이제 ALC라는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하고 상생 프로젝트를 이제부터 계속 할 거예요. 꼭 취업뿐만 아니라 2030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ALC에서 저는 루틴, 이 루틴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하고 강조할 거예요. 그 첫 시작을 11월 초에 매식경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매식경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22일 동안 11월 한 달 22일 동안 이렇게 8가지 절차를 여러분들 매일 하는 겁니다. 이 루틴을 여러분들 무조건 지키잖아요. 어떠한 변화든지 나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이 다음 요거를 딱 보시면 돼요. 요 링크요. 요 링크를 딱 보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상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ALC라고 해서 A Little Change, 작은 변화를 계속 일으키자는 취지로 해서 그것이 뭐 신문 읽기가 됐든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러한 걸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제 호흡하고 공감하고 소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프로젝트는 첫 프로젝트는 매식경인데 그걸 단순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한 달 동안 22일 동안 매일매일 그것들을 공유하고 카톡방에서 나누고 그리고 서로 22명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했다, 20명이 신청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내가 또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서로 으쌰으쌰도 되고 이 방법을 잘 배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소서도 면접 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해서 서로 상생하고 동반성장하는 그러한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11월 한 달은요, 제가 여러분 22일 동안 각 미션을 다 참석하시면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이 한 오피니언에 답을 남길 거예요. 피드백 다 드릴 거예요. 11월 달 한 달은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청은 이쪽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그냥 네이버에 이제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 뭐 매식경 여기 치시면은 여기에 자연스럽게 맨 밑에 쇼핑 부분에 가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클릭을 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세부 내용도 다 읽어보세요. 세부 내용들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의 내용 이런 것도 다 읽어보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는 좀 뭔가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한 루틴을 꼭 만드는데 경제신문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일단 요걸 넣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조금은 색다른 매식경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로 오늘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 솔직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